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 채널이죠. Yedu의 추구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엇을 위한 역사 교육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숭이여고의 배민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이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과서와 관련해 가지고 역사 교육의 이제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좀 왜곡이 심하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현대사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단순히 그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그 철학적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사가 대한민국 역사를 기술하는 데서 가장 지금 오류가 많고 또 편향된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은 이 교과서상에서 뭐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이 내용은 뭐가 잘못됐고 이걸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고 또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렇게 쓰고 이런 이제 그 얘기보다는 이 역사 왜곡에 담겨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사상의 문제를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학적 시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왜곡은 역사가가 마치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하거나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는 거짓을 얘기하거나 뭐 그렇게 사실을 날조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역사를 역사적 사실이 왜곡 가능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언론도 사실 그런 거죠. 정치 기사를 쓰면서 어디선가 이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저 정치인이 혹은 저 정당이 왜 나쁜 놈들인지 내가 알려줄게. 내 말을 들어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치 기사의 본질이 아닌가, 또 언론 편향성의 본질이 아닌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의 비판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언론이 그런 측면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언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항상 그 균형적인 어떤 사실 전달, 균형적인 시각의 어떤 그 측면을 강조하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흐름을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 역사가 집단 혹은 역사가 개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성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세련되게 담을 수도 있고 혹은 노골적으로 뭐 저질스럽게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 서술이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러한 논쟁적인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걸 균형되게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이제 일제 시대 그리고 한국사 현대사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아쉽게도 사실 노골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되게 저질스러운 이런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시각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일제시대는 간악한 일제에 의한 수탈과 착취, 억압과 각종 비윤리적인 만행의 역사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내러티브 역시도 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정권을 소위 독재 정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 잔인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민주화를 갈망하는 한국인들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을 수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역사 서술을 얘기할 때 제가 한국사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가까워질수록 더 왜곡이 심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이제 현대사가 그렇게 왜곡이 심하고 또 문제가 많게 된 이유가 결국 이념 편향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사회적인 영향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누가 흔히 보더라도 이게 너무 한 역사의 한 사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니까 사실은 그걸 보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뉴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 어느 어떤 이념에 더 가까운가에 따라서 그냥 그쪽의 이 주장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주 그냥 매몰된 사람들로 되게 되는데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원인을 좀 말씀해 보시죠. 네, 뭐 사실 어느 사회나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굉장히 지극히 상반된 논쟁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이걸 뭐 우리가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건데 한국사 교과서 서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측면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한데 이건 제 개인적인 시각이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그 2000년대 이후에 2010년대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2021년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좀 최근 한 20년 정도를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성보다는 감성을 노골적으로 중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0년대 후반에 이제 되게 저를 충격적인 그 느낌이 들게 했던 책이 우소콘의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있었죠. 예, 그 책 그리고 그 2010년대 이제 초반에 나왔던 그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총증이다 같은 책. 사실 이제 이 책들이 문제가 아니라 뭐 사실 인문학자가 자신의 감성을 책으로 출판하고 좌파 경제학자가 좌파적 논리를 담은 책을 펴내는 건 뭐 정상적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이 한국 사회가 이 어떤 그런 그 책들을 통해 보건대 굉장히 어떤 청년의 아픔, 사회적 불평등 이런 문제를 매우 감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 나갔다는 거죠. 선동 아니면 치유 이 두 극단적인 모습. 뭔가 제가 보면 이 집단 감성의 시대, 어떻게 좀 얘기하자면 낭만주의 시대를 살아왔다는 그런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감성 위주의 시대를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역사는 지금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좀 더 왜곡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왜곡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혹은 왜곡해야 되는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현재를 정당화해야 되는 기제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지금 사회가 되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파고가 높은 사회이다 보니까 역사 소설에 있어서도 그런 시각이 투영돼서 굉장히 현대사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건 좌뿐만 아니라 우파적 시각에도 또 드러나는 현상이긴 한데 뭐 대표적인 좌파적 시각이 담긴 그런 철학적 성격을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거죠. 이제 정치사와 경제사를 분열증적으로 이거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화를 갈망하는데 갈망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투쟁 이런 것들을 하나의 대소사시로 이 내러티브를 잡아가는 거죠. 경제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억울함 그리고 희생 위주의 어떤 서사시로 또 그 내러티브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정치사에서도 보자면 사실 한국인들 대다수가 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뚜렷한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도 없었고요. 사실은 이런 민주주의 이전에 더 중시되어야 하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고 법 이전의 재산권이 중요하듯이 이런 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과연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또 어떤 게 모든 게 사실 상대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너무나 절대적인 풍경으로 한국 현대사를 이해해버려 왔던 것이죠. 경제 역시도 제가 보는 개인적인 시각은 한미일 공조 그리고 기업의 발전 이게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세계 무역 시장에 한국이 이런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가지고 물론 당시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자유우파 시장이긴 했지만 이
국민소득에 보잘것 없었던 한국이 그런 세계 무역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발전이 있었고, 이 경영학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논쟁적이죠. 사실 뭐 최근에 소액주주 가치론이나 이해관계자론처럼 뭔가 이렇게 그 좌파적인 혹은 케인지안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이 기업 법인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회적 실체로 봐야 된다는 그런 우파 개인주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극히 이런 좌파적인 시각, 뭐 아니면 뭐 잘해봐야 케인지안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60년대 그 80년대 걸쳐오면서 우리 그 이전에 한국 사회가 자급자족적인 어떤 농촌 공동체적 성격이 강했는데 그 속에서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 속에서 무역을 통해서 경쟁해 나가면서 근면과 자조의 가치를 체험해 나간 어떤 그런 현대사의 일면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근면과 자조를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지배적인 가치 자체가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볼 때나 경제적으로 볼 때 사실 굉장히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이런 모습들을 이성적이고 굉장히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었는가, 정치사를 권력을 놓고 어떤 정쟁의 어떤 측면이 있었는가라기보다는 되게 낭만주의적으로 뭔가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역사적 진보의 가치가 딱 고정돼 있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싸워왔다, 이걸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루만져 줘야 된다, 이러한 논리, 이게 뭐 그르다 옳다를 떠나서 이런 논리가 너무 지배적으로 편향적으로 지금 역사 서술에 있어서나 역사 교과서에 있어서 지배적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서라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가치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어떤 좌나 우나 여기에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사에 대한 그런 교과서의 서술 이런 걸 보면 네. 너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감정의 치우자든지 어떻게 보면 교과서마저도 선동독으로 그렇죠.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정상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결국은 이제 문제인데, 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원인이 결국은 정부의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지금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니? 어찌됐건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겠는데, 네.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냐 이거죠. 사실 이제 이런 그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너무나 집단 감성이 너무 강화되어 왔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러한 사회적인 집단 감성을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실제로 이제 역사학계나 이제 학계 자체도 뭐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이런 뭔가 이렇게 기존의 우파적인 개인주의적인 시각을 반대하는 어떤 시각이 주류였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모습의 결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낭만주의적으로 현대사를 접근하고 정치사와 경제사를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이나 역사는 진보해야 된다라는 목적론적인 어떤 그런 사관에 흐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그 현재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현대사 부분에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사건이라든지 그 해석의 차이가 큰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60년대 뭐 이런 그 5.16 그 쿠데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정치적 리더십을 주도해 왔던 집권 세력들을 이제 우리가 소위 군사 독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의 어떤 역사의 어떤 서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대의 역사를 우파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도외시하고 그 반대적 측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역사에 있어서 어떤 그 이게 이제 지금 그 역사학자들이나 어떤 국사 편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어떤 그
그 어떤 사실을 10으로 놓고 역사적 어떤 사실의 측면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1의 측면을 10으로 부풀리고 나머지 9의 측면을 1로 왜소화시킴으로 해서 그 사실의 그 진짜 10의 전체적인 모습을 완전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난 그 역사 서술 부분이 바로 그러한 한국의 군사 독재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한국의 어떤 소위 산업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산업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유무역 그리고 어떤 시장 경제 속에 한국 사회가 서서히 편입돼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이 뭔가 근면과 자주의 가치, 개인주의적인 이런 어떤 가치들을 그 내부에 굉장히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드러난 산업화라는 말 속에 그냥 그 국한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부분은 그 측면을 간소화시켜 버리고 그 어떤 측면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라고 부르지만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실 뭐 대중 독재의 뭐 어떤 그런 관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원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체화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우리가 군사 독재라고 부르는 당시 집권 세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걸 원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원하지 않고 이걸 원했다고 해서 그건 독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진보를 가로막았던 세력이었다. 보수적인 어떤 그런 그 역사의 진보의 과정에서 그 적폐로 갈아치워져야 되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되게 그 좀 편향된 시각이죠. 예, 지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 60년대 당시 70년대에 산업화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예. 흔히 이제 우스갯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이 네. 6.25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라면 드시지 왜 그거 드셨냐고 그런 얘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60년대 70년대를 바라본다 그러면 문제점이 진짜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지금 시각으로 그 당시 산업화 시대를 재단한다 그러면 네. 그건 역사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 그러면은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시각에서 조선 시대를 판단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적폐세력이 되고 그럴 텐데 자, 문제는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보느냐 이게 네. 중요할 텐데 제가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네. 현대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현대사 서술을 네. 어떤 방향으로 해가야지 그래도 좀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보는 시각은 좀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시각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갈등의 어떤 현실이었었어요. 제가 볼 때 극심한 정쟁이었던 거죠. political dispute. 그러니까 상반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그리고 상반된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을 가지는 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놓고 다투어 왔던 그런 어떤 역사였던 것이고 이게 물론 슬픈 그런 어떤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 안에 아쉬운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어떤 과거를 우리가 갈등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지금의 관점으로 채색해서 그때는 뭔가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절이었지.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소위 군부 독재라고 부르는 집권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럼 다 적폐 세력이고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상반된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국가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는 전혀 상반된 행복을 달리 정의하는 사람들, 개인들 그리고 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행복을 달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존해 있는
공간인데 그 안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어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편견으로 버무려졌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거의 원인은 뭔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치유하고 정말로 진짜 객관적으로 치유해 나가서 통합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근본 어떤 그 배경 요인이나 더 철학적 어떤 그런 측면을 보다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역사 교과서에 담기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적어도 최소한 이런 두 논쟁적인 시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서 시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역사가가 역사를 쓸 때 자신이 우파 개인적인 나는 시각이다, 나는 좌파 어떤 그런 이런 공동체주의적인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이런 어떤 논쟁적인 시각을 균형 잡힌 태도로 바라보려는 어떤 접근해 나가려는 그런 게 생겨나지. 그냥 나는 역사의 진보를 추구하는 올바른 정의로운 관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거. 그 결국 역사를 자신만 보고 내가 읽기 위한 거, 뭐 아니면 일반 독자들한테 이렇게 공개하기 위한 역사책이라 그러면 그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로 힘든 거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대한민국 교육이 살려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교육만큼은 어떤 정권과도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역사 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만들면 어느 정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물론 이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워낙 또 양분돼 있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양분도 아니죠. 사실은 완전히 나눠진다. 기울어진 운동 거의 편향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사 학계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뭐 과학사, 의학사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고, 좀 우리나라 이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사나 정치사나 이런 또 세계사, 서양사 부분을 연구했던 그런 연구가나 학자들은 좀 이제 한국 역사를 우리가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약간은 더 객관적인,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한국 역사 안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와서 계속 쭉 연구를 해왔고 그 안에서만 소통을 하는 그 경우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보면 시각이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든 그게 뭐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기관에 의해서 그 역사소설이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학계 전체의 분위기, 학문 영역 자체의 어떤 분위기를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의 시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를 국사편찬회가 쓸 게 아니라 외국 교수가 쓰면 좀 공정해지지 않겠나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제 뭐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한 역사 교육이었는가?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역사 교육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좌파 쪽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역사 교육, 또 우파가 짓고 나면 또 마찬가지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정말 앞으로도 우리 배민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공정한 역사 교육,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